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AI 반도체 CXL 세계 1위, 삼성이 직접 고른 이 기업 1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CXL 세계 1위가 될 수 있을 기업이고요. 삼성전자가 직접 고른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만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AI 반도체 CXL 세계 1위, 삼성이 직접 고른 이 기업 1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8만 전자 직전의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꾸준히 말도 안 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말도 안 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8만 원을 본 게 언젠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근데 그 8만 원을 지금 돌파를 앞두고 있다. 상당히 기대감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2월 19일에 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지난 12월 27일 7만 8천 원까지 오르며 7%가 넘게 상승했고, 가파른 상승세 속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8만 전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시장 개화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한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AI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도 수혜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은 78,500원까지 꾸준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만 원을 봤던 게 2021년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고점을 찍어주고 21년도에 8만 원대를 유지를 하다가 정말 한동안 약 2년 동안 보지 못했던 가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상당히 감동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방금 전에 얘기한 이런 이빨린 얘기들, 뭐 온디바이스 AI 또는 그냥 성장이 나온다, 이런 얘기 말고 지금 삼성전자를 주도하는 직접적인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CXL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CXL 기대감으로 꽤나 큰 성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AI 시대 본격화를 맞아 CXL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격적 투자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CXL은 뭐다? 메모리 여러 대의 서버가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메모리 용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컴퓨터 안에 있는 메모리 플러스 통신으로 다른 메모리까지 공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나 크기를 키우지 않고 자리를 더 차지하지 않고 배터리 용량을 10배, 많게는 100배까지도 키울 수 있는 기능이 CXL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HBM, 우리가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D램을 쌓아서 만든 건데 이 HBM은 D램보다 7배 이상 비쌉니다. 왜? D램을 쌓기도 했고 거기에 후공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겠죠. 그래서 HBM을 꾸겨 넣는 거는 사실상 자리 차지도 많이 들어가지만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CXL을 활용하면 저렴한 DDR5 램으로
메모리 용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싸고 자리도 차지하지 않는 게 CXL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2021년 5월 세계 최초로 CXL 기반 D램 기술을 개발을 했고, 지난 4일에는 CXL 관련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여기까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니 삼성전자만 이렇게 CXL의 진심이고 CXL의 미래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최근에 한 스타트업이 기대감이 커지고, 그리고 실제 AMD라든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들한테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러브콜을 받으며 그 기업이 어딘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아시겠지만 CXL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바로 파네시아라는 기업이고요. 이 파네시아가 CXL에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이지만 선두주자다. 이 파네시아의 대표도 삼성전자 출신입니다. CXL 반도체 IP 스타트업 파네시아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4에서 CXL을 탑재한 AI 가속기를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연이 뭐냐? 그러니까 뭘 보여주려고 한 거냐? 이 시연은 대표적인 대규모 AI 서비스인 AI 기반 이미지 검색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텍스트라든가 다른 것들을 제외하고 이미지만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는 이미지 검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I. 근데 이 서비스 가지고 왜 시연을 하느냐? 이 서비스를 하는데 수십 테라바이트 이상의 메모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 수천억 개에 달하는 데이터 각각의 AI로 벡터를 생성해 이걸 유지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데이터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데이터 또는 가벼운 메모리로는 구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CXL로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파네시아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CXL을 탑재한 AI 가속기 기반의 시스템은 CXL 기술이 제공하는 대용량의 빠른 메모리 공간상의 벡터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CXL 기술을 이용해서 자체 용량보다 추가로 쓸 수 있는 대용량들을 빠르게 관리하고 확실하게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네시아가 여러분들은 CXL을 사용한다면 데이터 풀링, 메모리 풀링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메모리를 늘릴 수 있는, 그것도 획기적으로 10배, 10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기술력들을 시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이것만 시연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파네시아는 CXL의 근본적인 기업이라는 거죠. 파네시아는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CXL 2.0 종단간 솔루션을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고요. 올해 3.0, 3.1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량 제한이 있던 D램을 이론상 무한정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메모리 풀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이지만 사실상 이론이 된다는 건 뭡니까? 실제로 현실화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D램의 노드당 실질적 한계였던 2TB, 테라바이트라는 게 뭡니까? 기가바이트가 1000개 모이면 1TB죠. 이거를 페타바이트까지도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가바이트에 몇백 개, 몇천 배 이상을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게 CXL이다. 그 대신에 뭐다? 자리 차지를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 기기에서 뭔가를 늘리지 않고 용량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메모리를 끌어올 수 있는 게 CXL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기술로 떠오른 CXL 기술에서 누구? 메타, AMD, 당연히 메모리를 정말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러브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CXL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파네시아가 지금 CXL 선두주자로 이끌어가고 있구나.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상용화가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장은 상용화가 아직은 못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용화를 시키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CXL 자체 기술력은 파네시아가 좀 앞서가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CXL을 접목하고 진짜 CXL을 상용화시키는 거는 삼성전자가 먼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네시아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정도로 이 러브콜을 받고 CES에서 극찬을 받을 정도로 전 세계가 CXL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CXL이 뭔데? CXL이 뭐 대단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CXL은 이미 전 세계에서 집중을 받고 있는 기술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CXL 메모리 동작 검증을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거는 1.1이에요. CXL 버전 1.1을 검증을 한 거고요. 앞으로보다 2.0부터가 진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CXL 메모리 동작 검증이 완료가 됐고요.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글로벌 1위 기업 레드햇과 CXL 메모리 동작 검증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CXL 한번 써봤다라는 거죠. CXL 메모리를 최적화하고 가상 머신, 컨테이너 환경에서 메모리 인식, 읽기, 쓰기 등의 동작 검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CXL 메모리 동작이 검증되면서 데이터 센터 고객들은 별도의 소프트웨어 변경 없이 CXL 메모리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짜로 CXL은 꿈이라든가 그냥 계획이라든가 전망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쓸 수 있는, 당장이라도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력이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서버 등 다양한 파트너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CXL 메모리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 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CXL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1.1이에요. 그러니까 버전이 지금 1.1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메모리 풀링, 그러니까 메모리를 늘리기 위해서면 1.1이 아니라 2.0을 써야 됩니다. 2.0을 쓰려면 그 2.0을 쓸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프로세서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나온 게 있죠. 흔히 얘기하는 게 새롭게 이 코어 울트라라고 인텔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인텔에서 나온 코어 울트라는 사실상 우리가 2.0을 당장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이 프로세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아시겠지만 이겁니다. CXL 2.0을 받쳐주는 인텔 프로세서 개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을 받쳐줘야 이때부터 CXL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쳐주는 프로세서가 뭐냐? 물어본다 한다면은 이겁니다. 바로 인텔의 E코어, P코어 프로세서입니다. 이게 뭔가요? 전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인텔은 2024년 내년입니다. 차세대 제온 프로세서 시에라 포레스트와 고성능에 초점을 맞춘 그래나이트 래피즈를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어 차세대 제온 프로세서 시에라 포레스트는 전 세대보다 전력당 성능을 240%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대충 들어보니까 성능 자체가 뭐 엄청 좋다라기보다는 전력은 좀 덜 먹고 비교적 좋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피코어 그래나이트 래피즈는 인공지능 워크로드 성능을 2배, 3배를 향상시킨다. 피코어 보니까 이거는 전력당 성능을 좀 어필했는데 여기는 그냥 AI 기능이 폭증했다. 그냥 기능 자체가 좋아졌다라는 걸 어필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코어, P코어 모두 물론 좋은 거지만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DDR5와 CXL 메모리 간 하드웨어 관리, 데이터 이동이 가능해 전체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인텔 플랫 메모리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라 포레스트, 그 다음에 그래나이트 래피즈 모두 CXL 2.0을 쓸 수 있는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4년에 출시되는 시에라 포레스트 그래나이트 래피즈부터 우리는 CXL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이코어와 피코어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코어와 피코어가 뭐냐면 보겠습니다. 이코어, 피코어 프로세서입니다. 피코어는 뭐냐? 말 그대로 퍼포먼스 코어입니다. 말 그대로 뭐다?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고성능을 담당하는 코어로 고성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P코어예요. 그럼 이 코어는 뭐냐? Efficient 코어. 줄임말로 효율적인 일을 담당하는 코어로 성능은 높지 않지만 비교적 적은 전력으로 구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P코어는 뭐예요? 그냥 최고의 최 최상의 능력을 뽑아내는 게 퍼포먼스 코어, P코어입니다. 이 코어는 뭐다? Efficient, 효율적으로 적은 전력으로 보다 나은 성능을 만들어내는 게 이 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짜 AI 성능의 최고를 끌어내고 CXL의 최고의 성능을 끌어내려면 이 코어가 아니라 P코어를 써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텔 제온 프로세서는 고성능에 초점을 맞추는 P코어와 전력 효율성에 초점을 두는 E코어로 나뉘더라. 근데 내년 상반기 빠르게 먼저 출시되는 게 E코어 시에라 포레스트고요. 그 다음에 출시되는 게 P코어 그래나이트 레피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라 포레스트가 먼저 출시되고 그 다음에 그래나이트 레피즈가 출시가 되는데 여기서 실제 이 CXL 2.0의 한계를 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의 최고의 기능을 끌어낼 수 있는 프로세서는 뭐다? 바로 그래나이트 레피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라 포레스트를 시작으로 CXL 2.0이 가능하지만 진짜 최고의 성능을 끌어내는 건 그레이나이트 레피즈다. 그러니까 시에라 포레스트부터 그레이나이트 레피즈가 출시가 될 때까지 CXL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에라 포레스트를 시작으로 CXL 성장이 기대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에 관심 가지라고요? 삼성전자가 직접 고른 CXL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년부터 성장이 기대가 충분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기업이 어디일까요? 바로 TLB입니다. TLB는 일단 내년 반도체 업황 회복과 차세대 메모리 모듈 서버 네트워크에 메모리 모듈 전문인 TLB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건데 내년 하반기부터 CXL 반도체 양산이 시작되면 2025년 서버향 CXL 관련한 모듈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된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왜 직접 골랐다고 합니까? TLB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인 CXL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연관이 돼 있는 거죠. 2024년 하반기 양산에 대응한 준비 과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R5 전환 과정에서도 차세대 메모리인 CXL 전력력 반도체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TLB가 실제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CXL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TLB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자면은 TLB는 실제로는 DDR5 낸드 플래시의 실질적인 수혜주입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D램 메모리 모듈 인쇄 회로기판과 SSD 낸드 플래시 모듈 인쇄 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전문 업체고요.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률이 높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TLB의 2024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약 18%, 영업이익은 23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마무시하죠. 실적 성장이 말도 안 되게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한 얘기 있죠. EPS 성장률, 주당 순이익의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 성장이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TLB 목표 주가를 32,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당장 관심을 갖기에는 조금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눌림목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내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한 29,000원까지만 내려와도 긍정적일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충분히 CX의 성장과 함께 TLB의 성장도 기대해 볼 만하다. 지금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절반 이 저점과 고점 대비 한 중간 정도에서 횡보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구간에 저희는 29,000원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이 TLB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직접 고른 관련된 CXL 관련 수혜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9,000원 이하로 우리는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적을 데도 없고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저희가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들어가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8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 공개 올려놨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꼭 무료로 받아가셔야 밑줄의 본전이니까요.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월 28일, 27일, 26일, 20일, 21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알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전에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거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9만 명이 얼마 안 남았고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딴 거 안 바랄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만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